이게 뭐냐면은요, 석회입니다. 이 석회는 이제 말이 있는 쪽에서 잘 생깁니다. 말이 있는 쪽에서 잘 생기는데, 이게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석회도 있지만은 우린 담낭이라는 거, 담낭, 간, 그리고 신우. 신우 어딘지 아시죠? 자, 여기에 콩팥이 있고, 콩팥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모이는 여러 가지 보내고, 소변이 모이는,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뇨관으로 흘러내릴 때, 요게 모이는 게 신우가 되겠습니다. 그게 석이, 돌이 쌓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요게 이게 일종의 석회, 여기 보면은 인체의 석회인데, 석회 건염, 석회화 건염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이 고관절 이런 데도 걸리게 있고, 어깨도 걸릴 때 있고, 무릎 이런 데도 들어갈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또 들어가나? 혈관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혈관에 들어간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요거는 왜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요게 요렇게 붙어 있으면은 잘 아플 줄 몰라요. 근데 내가 이제 음식을 먹고 뭘 하면서 이게 깨어져 나옵니다. 깨어져 나오면서 어디에 붙나? 근육에 들어가 붙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팠는데 어느 날 여기가 아파진다 하면 깨어지고 나오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캉말캉합니다. 말캉말캉. 말캉말캉한데 요렇게 생겼어요. 말랑말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은 그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긁어냅니다. 긁어내는데 수술 과정이 있어요. 긁어내는데 긁어내더라도 고기 한번 붙은 자리는 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붓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치료가 아니면은 이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앓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체의 석회화는, 석회화란 칼슘이 과도하게 침착돼 몸의 조직이나 기관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인데, 석회화된 조직은 석회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석회질은 결석과는 다르다, 이런 거예요. 다르고, 담양, 요로 등에 잘 생기는 결석은 담즙, 소변과 같은 체액이나 노폐물 등이 칼슘의 작용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결정이다. 석회질은 혈관, 관절, 유방 등 다양한 부위에 생기며 앞으로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석회화라는 거는 칼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칼슘 얘기를 지난번에 했지만 못 들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오늘 살짝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석회화 근염은 어깨의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고, 이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 그리고 석회가 건조직에 침착하게 되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는 우리가 먹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먹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쓸 수 없는 것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뭉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경관절 부위의 근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한다. 어깨 못 올리고 못 돌리는 이유가 거기서 많이 온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혹시나 어깨 아프신 분 계신가요? 예, 이걸 의심해 보시면 돼요. 병원에서 찍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통과하는 거, 찍는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의심하지 마시고 네, 이거구나 하고 약물로 고치고 한 번 찍을 때마다 줄어듭니다. 엑스레이. 병명을 알아야 되니까. 병명 알면 뭐 합니까? 치료를. 어떻게 치료할 겁니까? 요즘 뭐 고주파로 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그러게요. 근데 조금만 만들어 온 세월이 있으니까 자연치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저희 어머니가 요거였습니다. 요거였는데 못 올렸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지금은 좀 올라갑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획 돌려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아프다는 거는 깨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저거 찍지 말라고 하거든요. 보나 마나 이거다 했는데 가보니까 한 방 찍혀가지고 그거 줄 수 없나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찍어가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게 이제 좀 덜 아파가서 좀 찍으면은 그게 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꾸 찍으면 안 돼요. 자꾸 찍으면. 왜? 방사능이 계속 그거 하나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깨지는 거 압니까? 세포.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유방석회질은 초기 유방암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동맥경화증의 지표 혈관석회질.
이게요, 석회질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관절 인대소의 석회질은 통증 유발, 지금 그래 되고 있죠. 그리고 칼슘 많이 먹어도 석회질 안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왜 안 생기느냐? 내보낸다. 내 몸에서 필요 없는 건 내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보낼 수 있는, 여기 보세요. 부각상선 호르몬,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건강하면 잘 내보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왜 아픕니까? 못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거, 이게 우리가 칼슘 넣어요. 내 몸에, 우리가 채소 있죠? 채소를 먹어서 칼슘, 채소 안에 칼슘 다 있어요. 많아요. 그걸 먹어주면은 건강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으로 먹는 거하고 삶아서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문제는 현재 석회화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원인은 확실하게 모르겠다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게 칼슘입니다. 칼슘 이래 치면은 뭡니까? 쇳덩어리 딱딱한 거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칼슘이 C에인데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 관절, 인대, 신경, 판막 나빠지면서 관절염, 골다공증 막 이런 거 걸립니다. 골다공증 안 걸리려고 우유 엄청 먹죠? 우유 먹으면은 우유는 여러분들 고체화된 칼슘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유 좋아요. 그러면은 저기가 소는 항생제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면은, 먹이 사슬을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산에서 뛰어노는 산양 옆에 가가지고, 바로 짜가지고 먹으면 돼요. 예. 그 산양젓은 누구 뭐라고 산양이 젖 냅니까? 사람 먹으라고 낸 거 아니거든요. 지 자식 주려고 낸 거예요. 우리가 굳이 거기서, 우유에서, 다 큰 어른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음식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어쩌다가 마시는 우유는 괜찮은데 그 또 산양 옆에 가서 마시는 우유가 제일 좋은 거고 나머지는 별로예요. 자, 부족하면 저항력이 저하되고 각종 바이러스성 질병이 유발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서 세포 대사가 저하되고 세포 재생이 저하되고 결국 노화로 간다. 빨리 늙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늙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똑같은 나이인데도 이상하게 내가 늙어 보인다 하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재생 저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골수가 약화되고 적혈구와 백혈구 생산이 미달되면서 빈혈이 발생된다. 이 칼슘이 부족하면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채소에 칼슘이 제일 많습니다. 고기, 뼈 이런 거보다는 고기, 뼈 못 먹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채소라든지 얘네들이 칼슘이 없으면은 빳빳하게 못 일어선다는 거죠. 우리가 뼈대가 있어가지고 몸이 일어서듯이 식물도 칼슘이 적으면은 이렇게 비실비실해요. 잘 못 자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칼슘 사 먹으면 되잖아. 칼슘 팔죠? 사 먹는 분 계신가요? 지금 막 사 먹죠, 그죠? 사 먹으면은 인체 우리가 이런 걸 먹어도 섭취량이 30%입니다. 칼슘을 내가 충분히 먹는데 내가 먹는 100% 중에서 30%만 흡수가 되는데 칼슘 정제를 깨지 못하고 다 보낸다는 겁니다. 내 몸이 흡수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로 작게 깨야 된다고요? 내 몸이 세포까지 들어가서 그게 뼈 세포가 그걸 먹어서 튼튼하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깨어야 된다. 나노 분자로 깨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노 분자로 깨지느냐? 내가 24시간 동안 그게 잘 안 깨진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먹으면서 칼슘 먹으면서 튼튼해져요. 요만큼 하나라도 남아있으면은 뼈세포가 하나 좀 먹어가지고 안 될까? 여러분들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먹으면서도 뼈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이 들어가고 물렁물렁해진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실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CaCO3가 뭐냐면 탄산칼슘입니다. 그게 석회석입니다. 석회 아시죠? 석회석이고 1200도로 가열을 하면 뭐가 되느냐? 시멘트로 되는 거예요. 옆에 여기 보신 시멘트가 안 보이네. 다 막아놨어요. 네, 저 위쪽에 보면 시멘트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석회석에서 시멘트까지 콘크리트까지 가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CaCO3에다가 탄산칼슘 석회석을 1200도 가열을 하면서 뭘 넣습니까? 가열할 때 산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산소가 들어가고, 자, 여기 보세요. CO2하고 CaO하고 H2O하고 요걸 전부 다 합하면은 탄산하고 그 다음에 칼슘 하고 물하고 다 섞어 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콘크리트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를 살펴보면은 이때 뭐가 되느냐? 탄산가스가 발생하는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막 지금 집을 지으면서 우리 굉장히 그러니까 새 집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새집 증후군 막 얘기하죠, 그죠? 이런 게 계속 빠져나오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 CaO가 뭐냐면 생석회입니다. 요겁니다. 석회. 자, 이게 요런 생석회가 우리 여기 칼슘 있죠? 칼슘을 먹음으로 해서 산소. 우리 몸에 활성산소 있죠? O 하나. 그죠?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들러붙어 가지고 생석회가 만들어진다. 이해됩니까? 잘 이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자,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 게 칼슘. 요건 뭐죠? 철, 수산. 예,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100g에 48mg.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무시래기는 어떻습니까? 335mg, 100g당. 참깨는 어떻습니까? 1000mg. 엄청 많아요. 우리 참깨 볶아가 다 먹어요. 저는 무시래기 그냥 생으로 못 먹잖아요. 삶아 먹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걸 깨 부시는 애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칼슘을 가열할 때 뭡니까? 산소가 들어가죠. 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들어가는데 여기 석회 이렇게 되면은 CaO 요거 있죠. 에다가 그다음에 H2O 물 요거하고 이 꼴이잖아요. Ca에다가 O2 두 개. 여기 H2O 물 수소에다가 물. 그죠? 물 분자. 여기 물 분자가 돼 산소 하나 들어가면 이 꼴 뭐가 됩니까? 요거 피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가열한 걸 먹게 되면은 그게가 유기물질로 이렇게 분자로 원자로 쪼개지면서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하나씩 축적이 된다 이겁니다. 그게 모이고 쌓여갖고 뭡니까? 콘크리트가 되듯이 우리 몸의 콘크리트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인체 석회질, 플라그가 형성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석회화 근염 중에 근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칼슘 분자는 제가 정제는 말씀드렸고 목은 그게 어떻게 합니까? 혈관을 막아버리면 머리가 잘 안 난다. 목원에 가서 목은 혈관을 막아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쌓은 거 인체 석회질 쌓은 거는 얼마나 될까? 밥그릇수 플러스 세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이 석회화 근염 걸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생긴 거는 그동안 축적을 해놓은 걸 만들어 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가열해서 먹는 이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은 가열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게 이제 가열한 게 원인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된다는 거죠. 자, 성인병의 원인은 열을 가한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가열한 식품이 혈관을 막아서 어떤 게 플라그, 석회질이 막아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시금치 요걸 깨는 거, 이 석회를 녹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돌처럼 딱딱 굳어가 있는 확률보다는 전부 어떻게 말캉말캉하게 붙어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앞에 요석을 화장실에 묻어 있는 걸 씻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염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산이에요, 산. pH 농도가 어떻게 1에서 2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위산이 전부 다 가서 처리해주면 딱 돼요. 위산이 알아서 딱 길을 뚫어. 그런데 위산은 어떤 짓을 합니까? 다 녹여버려요. 그럼 혈관이 이거 뭐고 다 녹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게 위산의 pH 농도가 몇이라고요? 1에서 2다 되는 거예요. 염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내 몸 스스로 해서 딱 적기적절하게 맞는 걸 만들어내는 거. 그거거든요. 그게 시금치에 수산이 굉장히 많아요. 시금치의 수산이 콘크리트화된 생석회를 녹여서 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낼 수 있도록 그 유기물질을 살려서 보내야 돼요. 살려서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으로 먹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 샐러드 해가지고 시금치 여러분 생으로 드시는 거 드실 수 있죠? 생으로가 드셔도 되는데 그보다 더 빠른 거 시금치를 즙을 갈아서 마셔주면은 빨리 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 이거 엄청 먹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기농으로 하는 데를 막 알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구해가지고 많이 먹였습니다. 자, 체내 요산의 축적으로 인해서 이게 요석입니다. 통풍이 발생한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여러분 소변 참아라고 했습니까? 참지 말라고 했습니까? 참지 마세요. 자, 짠 거를 적당히 먹어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어줘야 된다. 짠 거를 우리가 나트륨만 먹는 거 아니에요. 미네랄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것보다는 소금을 적당히 간을 맞춰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 몸의 소금의 농도가 나트륨의 농도가 몇 프로라고요? 0점은 알겠는데 뒤가 잘 생각 안 나죠. 1이 안 됩니다. 0.9%. 그러면 눈물의 농도 몇 프로? 엄마가 뵌 아기의 양수 농도 몇 프로? 예. 내가 여기서 쫙 빼면 나오는 물 몇 프로? 왜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몇 프로? 무조건 몇 프로? 0.9%. 0.9%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짜게 먹었다 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물. 소금 많이 먹으면 몸에 열 생겨요. 열 생기면서 좋은 소금은요, 혈관을 뚫어줘요. 혈관을 고혈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혈관을 뚫어줘요. 너무 우리는 무식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혹시 제가 이것만 백인천 감독 아시죠? 네. 백인천 감독님 쓰러졌잖아요. 소금 먹고 지금 고혈압 치료 다 됐어요. 걸어 다녀요. 잘. 얼마 전에 만나고 악수하고 우리 인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고혈압을 심각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병원 의사가 모르는 게 저보다는 많이 알죠. 미국에서 나온 피클 먹어봤어요? 시고 짜서 못 먹어요. 너무 시고 짜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요산이 이제 여기가 약하겠죠. 이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요산이 모이면서 뭐가 되느냐? 요석이 돼. 돌처럼 돼버려요. 그럼 여기가 붓겠죠? 안 통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퉁퉁 부어요. 요산결정체가 돼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여기 좀 무릎이에요. 이거는 발톱, 발가락, 손가락 퉁퉁 부어갖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모양새가 마디잖아요. 이거요 엄청 아프대요. 온몸에 생긴 환자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족이 안 죽이는 거예요. 못 죽는다 이래가지고 관리를 막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작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다 근데 이거 나을 수 있어요. 왜? 이걸 깨면 돼요. 이걸 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술로 깬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술로 못 깨요, 이거. 못 깨는데 내 몸이 깨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여러분들 저 눈에 보이는 요석이라서 그렇지 심장 관상에 막히면은 관상동맥에 막히면은 심장 관상동맥 경화증 걸리고 그 다음에 혈류 모세혈관에 막히면은 고혈압이래. 이쪽으로 가는 거 해보면 뇌일혈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반쪽 여기 심장에 우리가 동맥 있죠. 대동맥 있고 소동맥 있고 미세동맥 있고 그죠? 미세소동맥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 딱 이렇게 가는데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풍이 와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풍도 고칠 수 있다. 췌장 모세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췌장 모세혈관. 자, 여기 췌장입니다.
췌장이고 요게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게 조금 진하게 보이는 거 보라색으로 랑게르한스섬입니다. 생각이 나죠? 랑게르한스섬 할 때 빠진 분 계신가요? 예, 그럼 생각 안 날 겁니다. 요게 랑게르한스섬입니다. 요게 랑게르한스섬이고 요게 전부 모세혈관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느냐? 빨간 거 있죠?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요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뭡니까? 요거 주위에 달달달 붙어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요. 여기 오는 영양소, 산소. 모든 세포 산소 먹어요. 산소를 먹었는데 혈액, 우리 혈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산소, 영양소 이런 걸 타고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다 주고 바꿔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베타세포, 알파세포, 델타세포 막 이런 세포들이 이걸 못 먹어가지고 병에 걸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없어지니까는 당 안에 우리 당을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혈로 나와버려요. 조절이 안 되니까. 저축하고 모아놓고 관리하고 이게 안 되니까 나와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걸러다가 오줌으로 나오니까 당뇨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 쪽에서 막히게 되면은 관상동맥에서만 막히면 이렇게 되고요. 관상동맥 경화증이 되고, 심부전, 심근경색, 심장질환. 심근경색이니까 심장이 굉장히 두껍고 그런데 이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경색이라는 거는 굳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 되고, 신장에는 심부전증, 신장이 붓는 거죠. 전립선 확장, 전립선염, 전립선암 이렇게 되는. 전립선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우, 신장결석. 자, 이쪽에 신장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요게 신우입니다. 신우가 되고, 소변을 우리가 이제 소금을 작게 먹잖아요. 작게 먹으면은 내 몸에서 소금이 필요하죠. 소금 농도가 몸에 0.9%가 안 맞춰지면 내 몸에서 맞추려고 해요. 그럼 소변에서 한 번 더 나트륨을 짜요. 소변에서 한 번 더 나트륨을 짜가지고 요 안에 뭐 있으면 네프론이라든지 세뇨고리간 요쪽에서 다 걸러내는데 소금을 짜버리고 한 번 안 내보내고 짜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요석이 어떻습니까? 요산. 그게 뭡니까? 몸으로 확산돼 버린다는 그런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요, 물 많이 드시고 소변을 내보낼 필요도 있고 그런. 요거 네프론 100만 개, 한쪽에 100만 개, 양쪽에 200만 개. 이거 뭡니까? 이거 다 정리해 준 게 요 안에서 그걸 정리를 못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안 되겠다. 이 몸에 이게 왜 나트륨 부족하면은 위험하거든요. 염증 유발이 돼요. 소금을 작게 먹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질이 잘 안 걸리고 장이 그거 뭡니까? 건강한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질이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소금 덕분이라는 거. 좋은 소금 덕분. 예. 요게 이제 네프론 안에 있는 이게 뭐죠? 보호만 주머니, 그죠? 자, 담낭에 들어가면 담낭결석. 자, 산나물 자체가 요즘 산나물 많이 먹죠? 시금치보다 칼슘이 높다는 거죠. 높을수록 생석회가 많이 생긴다. 살만 먹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산나물을 써서 가열해서 먹죠. 근데 여러분 그걸 드레싱 해가지고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발효를 시켜서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게 해서. 자, 수많은 식품의 가열로 인해서 그런 폐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자, 모세혈관입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리죠. 손가락 끝에 모세혈관. 자, 이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의 10분의 1. 우리 머리카락 옆으로 했을 때 10분의 1. 아주 가는데 요거는 어디 손가락, 여기에 손가락 끝에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그런데 신장하고 폐하고 뇌하고는 더 가늘고 얇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주로 이제 심장으로 가면 동맥 쪽은 요런 걸로 뚫어줍니다. 근데 모세혈관이 발 쪽에 있는 모세혈관은 못 뚫죠. 못 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썩어가도록 나누는 수밖에 없는. 근데 요거가 지금 이거는 크기 때문에 좀 뚫어줍니다. 뭐 이렇게 대동맥은 2.5cm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가늘어지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뚫는 게 그 플라그를 뚫어주고 없애주는 게 요게 뚫어주는 거 옆으로 확장시켜주는 거. 자, 이거 보세요. 머리카락하고 비교했을 때 굵죠? 머리카락보다 굵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이렇게 쥐고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까? 굵은 거 외에는 못 들어봐요. 이거보다 더 가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여기는 동맥이 피가 못 가가지고 수축이 돼버리고, 요거는 뭡니까?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 피가 못 지나가고, 요거는 뭡니까? 혈전이 생겨서 막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심장은 할 일을 못 한다. 피가 안 가니까 이거 운동이 안 되잖아요. 세포들이 다 하나하나 모여갖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자,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 피 한 톨이 옆으로 해서 지나가는 과정이고, 요거도 겨우 한 톨이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혈관 청소를 하는데 석회 성분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런 거 있어요. 칼슘이고 철이고 마그네슘, 망강, 그리고 칼륨, 그리고 요거는 아연, 니켈, 클롬, 황, 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쪽인데 여기다가 뭘 만납니까? 오를 만난다. 이거 우리 음식물에 다 들어있는 거, 내 몸에 있는 거, 이런 거. 이것도 없으면 우리 몸 구성이 안 되죠. 그죠? 이런 건데, 이 석회, 이게 거의, 이게 다 석회 성분이라는 거죠. 이거 제가 뽑아낸 거 있어요. 황이 어떤 거고, 그리고 마그네슘이 어떤 거고, 뭐, 이거 다 있어요. 이게 다음에 이제 그거,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무기염류 할 때 할 거거든요. 요거 같은 재질, 같은 색깔은 치석이고 공중변소 요석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청소를 뭘로 한다? 염산으로 하더라. 혈관 내 염증이 생기고, 이제 이거 모세혈관이 제대로 안 되고 뚫지를 못하면은 혈관 내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혈전이 생기고, 비만으로 인해서 막히기도 하고 뇌혈관으로 막히고, 이래 되면 심장폐 근육신장에서 이제 이상이 생기고 시작하는 건데요. 자, 이걸 모세혈관을 청소를 해줘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피는 반드시 모세혈관을 통과해야 돼요. 밖에 산소를 교체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뭘 하면? 산유를 먹으면은 괜찮아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과 있죠? 별로 이렇게 요즘 사과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인터넷 치면은 사과 막 해요. 그거 모아가지고 이게 그거 사과 사가지고요, 갈아서 마시면 돼요. 이게 주석산, 구연산, 포도산, 이거 음식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과일, 레몬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혈전입니다. 피가 덩어리 돼.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면 이 혈전이 생깁니다. 왜? 밀가루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글루텐. 제가 있죠, 그 밀고기나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만들어서 권하다가 요즘 스톱했습니다. 그 글루텐으로 만들거든요. 예, 점성이 생긴다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왜? 이것도 역시 몸이 끈적하게 음식물에서 많이 오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 여기에 플라그가 생겼고 지방이 생겼고 석회가 붙어 있습니다. 피가 쭉 오다가 막히니까 이쪽에서 별로 못 가죠, 그죠? 못 지나가요. 그럼 여기서는 안 좋아요. 빈혈 생기고 아프고, 요 뒤로 오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게 뇌로 간다, 아니면 팔다리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 이상이 생기는 거겠죠. 자, 여기는 이제 그 깨끗한 거 정상이고요. 점점점 여기 이제 생겨갑니다. 혈관에 이제 이게 침착 약한 자리라든지 지나가다가 조금만 볼록하면 그쪽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혈관 상처 생기면 쌓이면은 여기 되면 여기서 지나가는 거하고 여기로 지나가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는 이 혈전이 덩어리 돼가지고 여기에 막아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혈압이라는 거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혈압이라는 거는 이런 게 군데군데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전의 원인은 첫째, 혈관 손상. 음식물에서 많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점성이 증가합니다. 점성이 증가하고 나중에는 뭡니까? 혈류가 정체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번에 기회 봐서 여러분들 혈전 검사 한번 해볼, 1시간 더 들지 싶어요. 인원이 많아서. 자, 그러면은 혈전을 제거하고 플라그를 제거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꽉 막혀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모노고, 여기서 모노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막 많이 모여요. 그럼 압력이 생겨요. 어떻게 되죠? 여기는 못 먹어가지고 쫄아들고, 여기는 점점 많아져요. 평창되면서 뭐가 생기죠? 여기가 그거 혈관이 얇아지면서 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있죠, 여러분들이 독소 제거하고 이 혈전이
되는 걸 막아야 되고 이거는 금방 안 없어져요. 혈전부터 어떻게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혈전부터 제거를 해주고 요거 혈전입니다. 요걸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걸 다 없애주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간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을 찾고 자, 이렇게 깨끗한 혈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제 쭉 이번 학기 공부했던 거 이해가 되죠? 결국 뭡니까? 오장육부를 공부했던 거는 오장육부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한 거고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네들이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는 혈류가 좋아야 되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거를 먹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생식 권하지 않습니다. 생식을 하시면서 항상 발효해서 같이 먹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